안녕하십니까. 부산시당 여성위원장 권성아입니다. 이렇게 강연을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산시당 여성위원회가 10월 정도에 위원장 선출하고 첫 이 활동입니다. 첫 활동에 이렇게 이해찬 상임 고문님 모실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저희 부산의 당원이 권리당원이 3만 명이랍니다. 그 중에 절반은 여성입니다. 그리고 청년 당원이 1만 명이랍니다. 그래서 사실 그 말 안 믿었거든요. 이런 젊은 당원들, 이런 여성 당원들이 어디 있단 말인가 하는데 오늘 다 여기 와보니까 계시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앞으로 다시 뵙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강연을 저희가 사전에 신청을 받았는데요. 260분이 신청을 하셨어요. 신청을 하시면서 질문을 다 하셨어요. 질문을 쓰신 분도 굉장히 많으셨고요. 제일 많은 얘기는 이해찬 고문님, 우리 당을 이렇게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라는 말이 제일 많았습니다. 사전에 질문을 주신 분이 많으십니다. 그분 중에 3분 정도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질문을 대표님께 대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분의 질문인데요. 한 분은 정임숙 여성 당원이십니다. 남구을 당원이신데요. 정임숙 당원님의 질문은 고문님, 윤석열 정부의 만행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탄핵이 왜 어려운가요? 라고 아주 돌직구 질문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동대구 당원, 남자 당원이시네요. 권상수 당원이 지금 극우 유튜브 시청으로 인해서 어르신들 여론이 굉장히 좀 왜곡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당에 대해서. 이런 왜곡 현상을 막을 수 있는 민주당 차원의 대책이 있을까? 대표 고문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다는 질문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분은 굉장히 독특한 이력이십니다. 서정주 님이십니다. 현재 당원 가입을 고민 중인데 20대 남성의 지지를 모으지 못하는 민주당의 해법을 생각한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분은 제가 좀 통화를 해서 여쭤봤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던 젊은이들이 갑자기 윤석열 공부를 지난 선거에서는 윤석열을 지지하고 이제는 또 탄핵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왜 민주당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못하는지 궁금하다는 말씀을 또 덧붙여주셨습니다. 예, 세 가지 얘기가 다 독립되지만 서로 연관된 거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만행은 지금까지 여러 분들이 잘 보셨고 그동안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정보를 얻거나 보는 것이 기성 언론을 통해서 보는 것도 있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많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특히 기성 언론을 거의 안 보다시피 하고 기성 언론에서는 무슨 스포츠라든가 문화 이런 거는 막 보고 사실상 이런 뉴스라든가 이런 거는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만행은 그동안에 이거 말할 수가 없는데 제가 걱정스러운 건 자기가 하는 일이 어느 정도 잘못된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고칠 수가 있는데, 수정할 수가 있는데, 고치려고 하는 자세가 없는 게 모르기도 하고 자세도 없는 거거든요. 새끼란 말은 자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한 적이 없다. 녹음에 다 나오는데, 그 대상이 미국 의원인지 한국 의원인지는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닙니까? 갑자기 영국 의원 보고 개새끼라고 해요. 알겠습니까? 근데 아예 자기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기억이 없다. 그럼 녹음은 누가 만든 거라는 얘기입니까? 이건 자세가 안 돼 있는 거거든요. 또 엉뚱한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도하면 헌법을 무시하고 동맹을 훼손하는 거라. 이거는 안 고쳐질 겁니다, 지금. 무슨 생각이 본인 이걸
고치는 방법은 탄핵밖에 없는데, 탄핵이라고 하는 거는 국회가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요. 의원들이 200석이 넘어야 되는데 우리 당만 갖고는 안 됩니다. 저쪽 당이 100석이 넘지 않습니까? 저쪽에서 이탈이 나오면 모르겠어요. 근데 현재는 그렇진 않고요. 국회에서 탄핵을 하면은 탄핵의 헌법재판소에 나가서 그 탄핵을 주장하는 검사 역할을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건 법사위원장이 합니다. 박근혜 때는 권성동이가 법사위원장이 하고 권성동이가 했죠. 지금도 그 법사위원장은 김도욱이죠. 그 사람이 가서 국회가 탄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당이 탄핵하는 게 아니고, 그럼 김도욱이가 가서 윤석열을 탄핵한다는 주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 기대하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정치적으로는 탄핵은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또 상황이 바뀌어서 또 다른 무슨 중대한 그 사안이 발견되면 모를까. 그래서 해임 결의안, 장관에 대한 해임 결의는 우리 당의 과반수의 의사로는 할 수 있는 일인데 대통령이 거부하면 별도로 치더라도 그런 거고요. 그래서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차원. 마찬가지로 그 탄핵은, 장관 탄핵은 과반수인데 헌재에서 어떤 결정이 날지 모르는 거죠. 지금 법원에서 하는 결정들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서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는 게 그게 그 법원에 발부를 해줘. 증거인멸 우려가 있습니까? 도주의 우려가 있습니까? 나는 그 발부했다는 판사의 그 결정을요. 아니, 판사 결정이라고 수용한다고 어떤 놈이 그러는데요. 놈이 어떤 님이 그러는데 나는 그건 이해가 안 가요. 타당해야 이해가 가는 거죠. 타당성이 있어요. 정치든 법원의 판결이든 공적인 것은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그 유튜브 분들이 많이 그렇게 하죠. 그분들은 주로 이제 그 종편 케이블 방송을 많이 보시거나 유튜브 중에서도 갈려있지 않습니까? 우리 쪽 유튜브도 있고 그걸 이제 많이 보시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더 먼저 시작을 했어요. 유튜브를. 그분 쪽에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따라가서 지금 어느 정도 됐는데, 근데 저 사람들 유튜브는 사실에 기초 않고 막 교묘하게 왜곡을 하고 막 해도 그걸 견제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막 무제한으로 막 유통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거기다가 막 돈을 막 쏴요. 그래서 뭐 슈퍼칩이라고 해서 막 쏘고, 그다음에 그거 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예 그 직업이 돼가지고. 근데 우리 유튜브는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정당해야 되기 때문에. 저쪽은 정당성을 기저로 하는 게 아니고 공격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거고, 우리는 최소한의 그 정당성을 가지고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처럼 할 수가 없어도 해서도 안 되고요.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정당해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력이 있고 공감을 느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 대책이라는 게 아니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더 압도를 해야 되는데, 수적으로 압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쉽지가 않죠. 오히려 정당성 갖고 더 설득력 있게, 더 사실을 기초로 해서 얘기해가면서 오히려 공감의 폭을 넓혀 나가는 거지. 그게 대책인 겁니다. 그냥 정말 진압을 한다든가, 뭐 봉쇄한다든가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좀 더 우리가 시간을, 호흡을 가지고 더 좋게. 제가 어디 가서 강연을 했더니요, 20대 여성들이 많이 모였는데 끝나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했을 때예요. 2009년도인데 질문이 들어왔는데 이명박을 어떻게 보복을 해야 되냐는 질문이었어요. 막 분노시가 있어가지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그 20대 여성들에게 제가 뭐라고 했냐면, 가장 큰 보복은 우리가 재집권을 해서 더 훨씬 좋은 정책을 가지고 보여주는 것이 가장 큰 보복이라고 했더니 그 20대 여성들이 해요. 저한테 매가리 없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기대했던 게 아니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야 우리 역사가 올바로 가지, 보복하고 또 보복하고 악순환이 돼서는 안 된다.
근데 그 여성들 중에서 대장부엉이라는 그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일부는 그거 합니다. 그 사람들이. 요새 적간 10년이 지났는데 요새도 저를 찾아와요. 그 말이 옳았는데 멋진 그 정치를 보여줘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못한 거 아니냐. 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죠. 어떻게 100%다 그렇게 합니까? 그 100점짜리 정치는 없다. 100점짜리 없고 늘 100점을 향해서 가는 거지 100점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냐. 100점이 나와서 그 다음부터는 내리막만 이런 건데 그런 말씀드리고요. 20대 남성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사는 환경이. 우리 때는 독재됐기 때문에 민주화가 안 됐기 때문에 민주화 자체가 우리의 큰 목표였습니다. 막 그때 사람을 죽이고 감금하고 고문하고 그런 걸 기본적인 인권도 못 누리게 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20대는 90년대 이후생들 아닙니까? 이미 민주화가 다 돼가지고 노태우 정부도 끝나고 나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90년대생이면은 노태우 정부 끝나고 김영삼 정부 때부터 태어나기 시작해서 민주화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옛날 민주화 운동하는 논리를 얘기하면 안 돼. 민주화는 기본으로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인권, 사람의 가치, 사람의 존엄함, 공정 이게 이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가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화 얘기하면 꼰대가 되는 겁니다. 그거는 기본인데 근데 사실은 그것도 허물어지는 거거든요. 지금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칫하면 그것도 허물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그런 사회를 안 살아봤기 때문에 그 의미를 잘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에게도 이분들이 추구하고 이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공정이라든가 인권이라든가 다양성이라든가 소통이라든가 이런 거를 잘 살려주면서 이분들한테 아까 말한 올바른 얘기를 자꾸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이익이 있죠. 아까 말한 그런 것도 가능한 불이익을 줄여주는 게 좋은 거예요. 왜냐면 남자라고 해도 군대 갔다 2년 하고 오면은 그만큼 그 시간에 여성들한테 경쟁해서 기회를 잃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실제로가. 근데 그거는 어떻게 그 보상을 그럼 맞아요. 보호해 줄 건가. 이런 것들을 뭘까? 소통을 해야 되는 거죠. 뭘 해주면 그걸 안 하게 할 수는 없는 일이고 그 대신 뭐 어떻게 하면 그런 손실감을 보상해 줄 수 있는가. 그런 것도 자꾸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잘못하면은 헌법에 위반되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자꾸 대화를 하면은 그런 것이 해소가 돼요. 그렇지 않고 대화 안 하고 너는 뭐 틀렸어. 네 말은 아니야. 이러면 그때부터 단절되면은 해소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민주정치라는 건 어려운 겁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정성을 들여야 된다니까. 그런 노력을 개인들도 해야 되면 당 차원에서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정치는 공짜는 아닙니다. 정성을 들여야 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족하고도 유가족하고도 그분들의 원망을 들어줄 줄 알고 해통하려면 함께 해준. 그때 저 뒷사람이 많이 맞았어요. 그 국회의원을 고발할까요? 때려놓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만큼 유가족이라고 하는 건 마음이 맞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그게 참 안 풀어지는 건데 지금처럼 공작해가지고 풀어지겠습니까? 이제 민주사회라고 하는 건 그만큼 그러니까 소통에 역점을 두고 공을 들이고 설득할 줄 알고 그래야 됩니다. 이찬 부모님의 멋진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강연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요. 사실은 이제 부산이 좀 기가 죽었지 않습니까? 선거도 지고 대선도 지고 지방선거에서 구청장도 다 뺏기고 시의원도 잘 안 되고 해서 되게 기가 죽어 있었는데 오늘 이해찬
김희성 고모님 오셔가지고 4.19와 부마항쟁의 발원지 부산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셔서 우리 지역에 대한 자부심이 더 생긴 것 같고요. 저는 오늘 고모님 강연 중에서 크게 이겨라 이게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크게 이기라는 말씀을 꼭 새기겠습니다. 여성 당원, 청년 당원들 그리고 부산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이 힘을 합쳐서 자부심을 가지고 정성을 들여서 소통을 해서 꼭 크게 이기고 고모님의 꿈인 민주적 국민정당 저희가 함께 만들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